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한국 증시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을 자세히 되짚어보며 여러분과 함께 그 뜨거웠던 하루를 추억해보려고 해요. 바로 2026년 2월 20일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5,700선을 뚫고 사상 처음으로 5,808.53포인트까지 치솟아 마감한 그날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전날 미국 증시가 이란 공습 우려로 조정세를 보이며 S&P 500 마이너스 0.28%, 나스닥 100 마이너스 0.41%, 다우존스 마이너스 0.54% 하락하고 아시아 주요 시장인 니케이와 항생 지수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코스피만 홀로 2.31%나 폭등하며 글로벌 증시의 유일한 승자로 떠올랐죠. 이 순간 증권사 거래소의 모니터 앞에서는 환호성과 탄성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거래량이 평소의 2배를 넘어서며 서버가 버티기 바빴고 HTS 화면이 깜빡일 정도로 매수 주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그날의 절대 주인공인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최고 95만 5천원까지 터치한 후 94만 9천원으로 마감하며 6.15% 급등한 장면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핵심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대형찜 신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두 힘의 시너지가 어떻게 코스피를 하늘로 날려버렸는지 차근차근 풀어가며 여러분의 증시 감각을 자극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장 동향이 아니라 정책과 기술 글로벌 자금의 완벽한 만남이 빚어낸 감동적인 에피소드예요. 먼저 이 폭발적 상승의 가장 큰 불씨가 된 건 바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 기대감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었죠. 이 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환원 정책의 대대적 확대예요. 기존 주당 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시장에 퍼지자 기관 투자자들이 총력을 다해 1조 6,106억 원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매수세는 보험주와 증권주를 먼저 강타했어요.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보험, 한화생명, 흥국화재 등이 상한가 30%를 기록하며 줄줄이 불꽃을 피웠고 하나투자증권, SK증권 등 증권주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현금 배분이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 장기적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일어난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코스피는 오전 10시쯤 5,7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점심 후 5,800을 단숨에 뚫었어요. 이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서며 퍼펙트 스톰이 불었고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정책 기대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미 밸류업 1차, 2차 정책에서 입증된 실효성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예를 들어 작년 삼성전자 자사주 3조 원 소각 발표 후 주가가 10% 오른 사례처럼 이번 상법 개정안은 시장에 확실한 촉매로 작용한 거예요. 이 바람이 불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도약하며 올해 상승세를 가속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느껴지시죠?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그 압도적인 파워를요. 그리고 이 랠리의 절대적인 주인공 SK하이닉스는 정말이지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쇼를 펼쳤어요. 장 초반 살짝 주춤거리던 주가가 오전 10일시경 갑자기 직각으로 치솟은 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그 충격적 소식 때문이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를 비롯한 14개 계열사가 SK하이닉스 지분 총 5.0% 무려 3,640만 7,157주를 장내 매수로 확보했다는 공시였어요. 공시 내용은 간단 명료했어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걸 글로벌 운용사가 공식적으로 찜했다는 강력한 바이잉 신호로 해석했죠. 그 결과 SK하이닉스 주가는 6.15% 폭등하며 94만 9천원을 찍었고 장중 95만 5천원까지 터치의 95만 닉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 급등은 반도체 테마 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삼성전자도 5% 상승,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섹터 지수가 7% 넘게 올랐어요. 게다가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앞다퉈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반도체 중 가장 저평가된 보석이라고 보도하며 매수세를 부채질했죠. 이 공시가 터진 직후 거래량이 1,000만 주를 돌파하고 외국인 순매수액이 5천억 원을 넘긴 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블랙록이 움직이면 따라야 한다는 믿음으로 달려들었고 소셜미디어에는 블랙록 SK하이닉스 찜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선택이 한국 주식을 어떻게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블랙록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고 흥미진진한 과거 에피소드로 이어져요. 무려 2018년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블랙록은
SK하이닉스 지분 5.08%를 대량 매입해 3대 주주로 올라섰었어요. 당시 디램 가격이 치솟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바람에 블랙록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블랙록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고 흥미진진한 과거 에피소드로 이어져요. 무려 2018년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블랙록은 SK하이닉스 지분 5.08%를 대량 매입해 3대 주주로 올라섰었어요. 당시 디램 가격이 치솟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바람에 블랙록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하지만 2019년 메모리 다운턴 사이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며 물러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8년 만에 AI 시대의 절정에서 재등장한 거예요. 이 재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과거 인터뷰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고 강조했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에요. 시장에서는 이 공식을 블랙록 리턴으로 부르며 포모 심리를 자극했죠. 공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비중이 40%까지 치솟고 커뮤니티에는 2018년 재현 이번엔 AI 버전이라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게다가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비중 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이 모든 게 쌓여 SK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아닌 글로벌 투자자들의 필수픽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이 긴 여정의 재회는 시장이 얼마나 메모리에서 AI로 진화했는지 상징하는 멋진 스토리예요. 이제 왜 블랙록 같은 글로벌 거물이 SK하이닉스를 이렇게 강하게 찜했는지 그 근본 동력을 깊이 파헤쳐보죠. 바로 AI 붐 속에서 폭발하는 HBM 슈퍼사이클이에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H200 칩에 들어가는 HBM3이 12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대량 공급하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 제품의 전력 효율과 속도가 기존 대비 30% 향상된 덕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공개적으로 파트너십의 결실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죠. 그 결과 2025년 3분기 매출 24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HBM 매출만 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에요. HBM 시장 점유율은 무려 57%로 독보적 1위 경쟁사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쫓아오려 애쓰는 상황입니다. 청주 공장에서는 HBM사 양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인데 청주 M15X 팹에 20조 원 투자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 기술 우위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과 맞물려 메가 사이클을 부르고 있어요. 서버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까지 더해지니 2026년 전체 메모리 매출이 2배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 약 5.2조 원 규모 투자로 생산 비중을 확대 중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액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며 HBM3이 12단 제품 개당 300에서 500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차세대 HBM사는 이보다 50에서 70% 이상 비싼 가격에 협상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그 물결의 선두주자예요. 이 에피소드들은 기술 혁신이 어떻게 주가와 기업 가치를 폭발시키는지 생생하게 증명해주죠. 물론 이런 호재 속에도 리스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25% 관세 정책이 화두였죠. 미국으로 수입된 칩을 재수출하는데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시장이 잠시 출렁였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한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이유가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인디애나 공장에 약 5.2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CHIPS 액트 보조금 60억 달러를 노리고 미국 생산 비중을 확대 중이에요. 이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피해가죠. 지정학적 긴장, 예를 들어 이란 이스라엘 마찰로 유가가 치솟자 방산주와 정유주가 덩달아 올랐고 코스피 전체를 지탱했어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올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죠. 이 불안 속 강세는 한국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정책 기대, 반도체 기술 우위, 글로벌 신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덕분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 차트나 숫자의 향연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의 숨겨진 잠재력과 AI 시대의 승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수많은 에피소드가 쌓여 만든 감동적인 서사예요. 코스피 5,800 돌파는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밸류업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HBM 수요가 계속 폭발한다면 6,000선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 흐름 속에서 정책 바람을 타고 기술 혁신을 믿으며 글로벌 신호를 놓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증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